자, 지금부터는 알파벳 A부터 I까지 쓰기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A가 두 개가 있고요. B도 두 개, C도 두 개. 모든 알파벳은 이렇게 두 가지의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글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큰 글씨를 대문자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가끔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 글씨는 소문자이고요. 선생님은 얘를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가끔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알파벳을 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알파벳이 사는 알파벳 집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파벳 집을 하나 그렸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하늘색 선 있죠? 이 하늘색 선을 쭉 연결을 해서 주렁이가 됐네요. 자, 이 하늘색 선은 땅입니다. 땅. 그러면 이 집의 여기 첫 번째 칸은 1층이 될 거고요. 여기는 2층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아래는 뭘까요? 아래는 땅 아래니까 지하가 되겠죠? 모든 알파벳은 이 알파벳 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총 이렇게 세 칸이 있죠. 알파벳의 대문자, 이 큰 사람은 커서 1층과 2층에 꽉 차게 살아요. 꼭 기억하고요. 요 작은 사람은 1층에 주로 살고요. 가끔 지하실에 모두 찾으러 가고 2층에 가끔 놀러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큰 사람은 1층과 2층에 꽉 차게 산다. 작은 사람은 1층에 주로 살지만 가끔 지하실 2층에 가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모든 대문자는 1층과 2층에 꽉 차게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알파벳 쓸 때 삐뚤삐뚤하지만 1입니다. 숫자 1. 1을 먼저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요. 1을 먼저 쓴다는 걸 기억하면 알파벳을 쓰는 순서를 학습할 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1. 1을 먼저 쓴다. 알파벳 집에 산다. 1을 먼저 쓴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그러면 A부터 차근차근 써보도록 할게요. 이 알파벳의 이름은 A고요. A는 1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짝대기. 자, 다시 1, 짝대기. 대문자는 1층과 2층에 산다고 했죠. 그래서 1층과 2층에 꽉 채워서 쓰고요. 소문자 A는 1층의 중간쯤에서 시작합니다. 1층의 중간쯤에서 시작한다. 왼쪽 위로 동그라미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삐죽 이렇게. 자, 다시 1층의 중간부터 써서 왼쪽 위로 돌려주고요. 삐죽 이렇게 쓰면 되고요. A를 1층과 2층의 경계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못생긴 A가 나와요. 그리고 쓰기 불편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삐죽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다시 잘못된 예를 보여줄게요. 여기부터 경계선부터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A가 안 예쁜 모양이 나오고 쓰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1층의 중간쯤 돌려서 삐죽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알파벳 B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B도 대문자는 1층과 2층에 다 꽉 차고요. 1부터 씁니다. 자,
숫자 1 한번 떼고요. 둥글게 떼지 말고 둥글게 이렇게 쓰면 대문자 빕니다. 한 번 더. 1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2회 두 번에 쓸 수가 있겠죠. 자, 알파벳 B의 소문자는 1을 먼저 길게 써주고요. 오른쪽 위로 동그라미 이렇게 떼지 않고 씁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1 쓰고요. 오른쪽 위로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끔 알파벳 B 소문자를 쓸 때 1을 쓰고 이렇게 밑으로 돌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안 좋은 예 다시 1을 쓰고 이렇게 돌려서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떼지 않고 1을 쓰고 위로 오른쪽 돌려서 동그라미 이렇게 알파벳 B 소문자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자, C로 넘어갑니다. C는 조금 쉬워 보이네요. 2층의 중간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2층의 중간쯤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네, 1층의 중간 정도까지 여기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알파벳 C 대문자 네, 대문자는 이렇게 1, 2층에 꽉 차게 쓰고요. 소문자는 1층에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돌려주고 닿지 않게 다시 돌려주고 닿지 않게 네, 얘는 꼭 쌍둥이같이 생겼죠. 작아지기만 했어요. 이렇게 C가 완성이 됐고요. D로 넘어갑니다. D는 큰 사람 먼저 1 크게 써주고 둥글게 끝 1 둥글게 네, D의 대문자였고요. D의 소문자는 알파벳 B와 마찬가지로 먼저 1을 씁니다. 1을 1, 2층 꽉 차게 길게 쓰고요. 떼지 않고요. 왼쪽 위로 돌려서 동그라미 다시 한번 1을 쓰고요. 왼쪽 위로 돌려서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됩니다. D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밑에서부터 돌려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2를 보겠습니다. 2는 먼저 1을 쓰고요. 1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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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문자고요. 1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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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 대문자입니다. 2 소문자는 1층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짝대기 하고 둥글게 닿지 않게 써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짝대기 둥글게 이렇게 알파벳 E가 완성이 됐고요. 알파벳 E를 이렇게 특이하게 쓰지 않게 주의를 하세요. 자, F로 넘어가겠습니다. F 발음이 조금 어려웠었죠? F는 1부터 먼저 쓰고요. 큰 사람, 대문자, 그리고 짝대기, 짝대기 써주시고요. 다시 한번 1 쓰고요. 짝대기, 짝대기 여러분은 반듯하게 쓰세요. 자, 알파벳 F의 소문자는 여기 1이 아니라 꼬부라진 1이에요. 이쪽부터 꼬부라진 1인데 약간 깊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가운데 1, 2층 경계선에 짝대기 이렇게 지팡이처럼 근데 지팡이인데 이게 이렇게 꼬부라지면 안 되고요. 위에 꼬부라지고 내릴 때는 그냥 일자로 쭉 내려줍니다. 선생님은 지금 마우스로 쓰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조금 꼬부라져 있는데 이렇게 조금 꼬부리고 쓰면 나중에 이렇게 T자랑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너무 조금 꼬부리면 안 되고 약간 지팡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F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G로 갈게요. G는 2층의 가운데부터 C처럼 씁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의 경계선까지 올려주고요. 한번 떼고 기역. 다시 C처럼 쓰는데 조금 더 올려주고 기역. 이렇게 씁니다. 여기를 이렇게 T처럼 쓸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기역자로 하도록 할게요. 얘는 알파벳 소리값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소문자. 네, 여기 A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1층의 가운데쯤 시작하면 왼쪽 위로 돌려서 여기까지는 A 소문자랑 똑같죠. 다음에 밑으로 내려져서 구부리기. 다시 1층의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안 올려도 되고요. 올려도 되고, 네, 글씨체 좀 달라요. 이렇게 구부려주면 됩니다. 네, A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죠? G는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G는 여기까지 했다가 다시 내려줘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못생긴 G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마치 구 쓸 때처럼 이렇게 꼬부려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H로 넘어갈게요. H는 똑같이 1부터 씁니다. 1, 11, 짝대기, 1, 11, 짝대기. 이렇게 하면 H 소문자고요. 대문자고요. 소문자는 2를 길게 써주고 떼지 않고 1층까지만 언덕. 다시 한번 2를 길게 써주고 1층까지만 언덕. 네, H는 B와 D처럼 마찬가지로 2층 끝까지 이 일자가 쭉 이어집니다. 자, I 오늘 마지막이네요. I는 먼저 1을 씁니다. 1 그리고 짝대기 짝대기. 네, 다시 1 맨 위에 짝대기 짝대기. I 대문자였고요. I'm sorry. 네, 소문자는 1층에 살고요. 2층의 마지막 점을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줍니다. 다시 I 소문자 1 그리고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A부터 I까지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